시니어 일자리가 부활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덕분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전부 다 AI를 이용해서 커닝을 하다가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뭡니까? 개복 운동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AI의 윤리 원칙, 거대 AI 회사들이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사업 비밀이니까요. 인류 전체가 사고를 빼앗기고 있죠. 축복으로 가장된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AI가 던지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태웅입니다. AI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어떤 미디어보다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8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AI도 아니고 오픈 AI의 챗GPT라는 서비스 하나가 8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반입니다. 근데 최근에 구글에서도 자기들 사용자가 6억 명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인터넷보다도 7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저는 그 AI가 전기의 발견과도 맞먹는, 혹은 전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종류의 변화라는 겁니다. AI의 정말 놀라운 점은 지금도 발전의 속도가 조금도 느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플벤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프가 위로 꺾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구글 제미나이 3 프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것보다도 훨씬 큰 격차로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죠.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AI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속도가 전혀 느려지지 않고 있다. 이게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 그러니까 클로드라는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트로픽에서 지난 9월에 내놓은 그래프입니다. 자동화가 증강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강, 오그멘테이션은 인간을 도와주는 어떤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나를 도와달라. 오토메이션은 나를 대신해 달라는 겁니다. 자동화죠. 그러니까 엑셀을 만들어 달라,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달라. 다시 말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오그멘테이션을 오토메이션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챗GPT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 AI가 얼마나 쓸모가 있나, AI가 얼마나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벤치마크입니다. GDP 발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지난 청색이 인간을 이긴 경우입니다. 연한 청색이 비긴 경우입니다. 가장 높은 성적을 낸 게 클로드 오퍼스 4.1인데 47.6점입니다. 인간 전문가, 그러니까 10년, 15년 근무한 인간 전문가 겨뤘는데 거의 비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15년씩 그 분야에서 일을 한 인간 전문가보다도 AI가 더 나을 날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죠. 그 미국의 경기는 항상 일자리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똑같죠. 미국의 주가 지수 그래프하고 구인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나온 뒤로 이 그래프의 동조화가 깨집니다. 경기는 미친 듯이 좋아지는데 구인 그래프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가 부활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덕분입니다. 예전에 일자리 일반적인 구성은 시니어 한 명이 주니어들 서너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실제로 많이 일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입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람 구실을 하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처음 1, 2년은 사실 없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뒤에서 뭘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게으른 팀장들은 신입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AI가 주니어가 하는 모든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시니어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AI를 내리고 일을 하게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냈습니까? 저렇게 주니어를 뽑지 않으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10년 차 경력자를 한 명도 못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뽑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게 저 그래프입니다.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기업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뒤에 10년차 경력자가 한 명도 없는 끔찍한 사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AI 안경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영어책을 보고 있으면 그게 다 한글로 번역해서 보인다거나 뭔가 물건을 조립해야 될 때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간 부품을 집어서 노란 데 꽂아라 다 지시해주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하고 내가 기계팔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외국어를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AR로 다 번역해서 한글로 띄워 보내주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근데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한참 뇌를 개발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 사람들이 이 스마트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를 빼앗깁니다.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물어보면 얘가 다 대답해 주니까, 번역해서 보여주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니까 사고를 다 뺏깁니다. 먼 미래 같죠?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전부 다 AI를 이용해서 커닝을 하다가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시험을 왜 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건 간단합니다. 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가 배운 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이 개념을 이해하니? 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이 개념을 응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니? 이렇게 세 단계로 묻는 겁니다. 시험은 네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예 그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개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개념이 있는 건 알지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이해를 시키는 거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응용까지는 못할 정도면 응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게 시험입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팔듯이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주입식 암기 교육을 시키다가 마지막에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이 양심이 없다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교육이 새롭게 나타난 AI 시대에 얼마나 부적응하고 있나, AI 시대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시험이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이때까지 얼마나 교육을 부실하게 왔나, 그 부실함을 시험이라는 제도를 얼마나 가려왔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험 하나가 깨지니까 대학 교육이 다 붕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 때문입니다.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사고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운다는 게 뭘까요? 배운다는 건 뇌 안에 새로운 뉴런의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념이라는 게 뉴런에 일련된 연결고리거든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는 얘기는 뇌에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뉴런의 연쇄고리들을 풍부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AI를 헬스클럽의 새로운 유능한 트레이너처럼 쓰면 됩니다. 이 친구한테 뭘 물을 수 있죠? 내 현재 조건을 얘기하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의 조건이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그 조교나 튜터로 쓰면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뭡니까? 걔 보고 운동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쇠를 대신 들어달라. 그러면 내가 헬스클럽 6개월 다녔더니 우리 트레이너가 엄청 건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는 거의 순두부와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AI는 헬스클럽의 새로운 아주 유능한 트레이너를 쓰는 게 아주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고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AI는 불평등한 증폭기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간의 갭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AI를 가진 나라와 AI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갭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미 몇 개 안 되는 소수 AI 회사의 슈퍼 엘리트들이 이 세상의 AI에 갈 방향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AI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요. AI의 레시피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할 수 없다예요. 거기다가 AI의 윤리 원칙, 그런 것들을 거대 AI 회사들이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사업 비밀이니까요. 인류 전체가 알 수 없는 레시피로 만들어진 AI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빼앗기고 있죠. 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축복으로 가장된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AI가 던지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가 되겠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의 시간입니다. 답은 AI라는 블랙박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최고의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궁극의 질문을 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양의 복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AI가 훌륭한 답을 내놓다 하더라도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자형 인재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죠. 전문 분야뿐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훌륭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최고 질문 책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검토하는 것은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대규모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10,000가지가 됐든 100,000가지가 됐든 경우의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금세 짚어볼 수 있습니다. 남는 건 뭘까요? 궁극의 질문자입니다. 최고 질문 책임자로서 인간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의 목표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돼야 됩니다. 주입식 암기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가. 사회가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는 주입식 암기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왜 나왔어? 이게 어떻게 작동해? 이게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난 뭘 해야 돼? 주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걸 개인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회가 풀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탁기가 생겨서 내가 빨래할 자유를 잃어먹었다. 식기세척기가 생겨서 내가 설거지할 권리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빨래하기 싫고 설거지하기 싫어서 만든 게 세탁기하고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된 일은 그만하고 싶다 해서 만든 게 AI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AI가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물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기세척기가 그랬고 세탁기가 그랬듯이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안군에 태양광 연금이라는 게 있죠. 공동체가 같이 투자를 해서 지금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까지 돌아가면 가구당 수천만 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군이 신안군입니다. 태양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AI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정치와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AI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자. AI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사회적 안전판이 될 수 있게 하자. 청년들의 취업에 펀드를 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괜찮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사회로서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을 준 것은 이 인류의 역사에 없어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그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대신할 놀라운 물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을 진심으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자기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정해야 됩니다. 고되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조차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투명성,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를 즉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투명성입니다. 책임성, 그건 AI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라고 어떤 경우에도 말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AI가 하는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책임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AI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위장된 저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으로 함께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의 끝이 집단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에게 끝까지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과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과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둘 다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